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사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엄마 좀만 기다려라는 분이신데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좀 효도의 느낌도 조금 나는 거고. 엄마 내가 하고. 성공해서 아니면 엄마한테 대출을 좀 받았는데 엄마 좀만 기다려. 이런 걸 수도 있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 26세 남자이시고 대학병원 간호사이시고 강원도에서 이제 사셨는데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오셨네요. 소득이 한 310만 원, 거기 320 정도. 저게 평달 소득이고 이게 또 플러스가 있네. 연 5회 70에서 130만 원이 저렇게 들어온다. 그럼 거의 한 350 정도 꾸준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달에 500, 1년에 500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들어오는 거니까 꽤 소득이 그러면은 실수령이 거의 한 4천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저게 실수령의 기준입니다. 많이 받으시는 편이죠. 월 저축액이 한 200 정도 된다. 거기다 추가로 또 플러스 50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보너스 달에는 50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하신다. 여기 받은 거에 한 2, 30 쓰시고 거의 저축하신다. 그렇죠. 라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누나와 저는 홀 어머니 밑에서 가진 거 하나 없이 달동네 원룸촌에서 고생하셨구나.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단기 알바 하셨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 잠깐 외에는 학원도 안 다녔다.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부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막 하시고 해서 어떻게든 해서 근처에 국립대로 가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집안에 돈을 좀 아껴 보려고 하신 것 학교에 같아요. 10원 한 푼 내지 않고 졸업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10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10원 한 푼 안 받고 다 내면서 그렇죠. 그 재단에 도움을 많이 드렸죠.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수고객. 시간이 흘러 졸업 후 누나는 교사로, 저는 상경에서 대학병원. 그러니까 잘 풀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 근처에도 비슷한 페이를 주는 데가 있었는데 커리어를 생각해서 서울로 가라라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면 또 다르죠. 지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업무 강도와 밤낮이 바뀌는 3교대에다가 간호사분들이 이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대학병원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반값 떠나가지, 외롭지, 몸 힘들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우울하더라. 그래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나이도 또 젊으신데 또 외지에 나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2달 전부터 정신 차리고 부동산 공부했고, 그래서 3월에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고민은 뭡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직 재테크로 부자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일확천금 노리는 욕심이 더 많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보면서 설명할게요. 더불어 어머니께서는 신축 10년간 임대 후 확정 분양받는 청약 당첨. 민간 임대. 민간 임대. 그래서 전매되고 뭐 전대되고 뭐 다 된다.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전세를 주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지금 집은 하겠다. 있으신 상태인데 집은 뭐 한 3억 정도 시세 때는 강원도에 집이 한 채 있으신 거고 대출은 다 갚으신 상태도 완전 오롯이 어머님 집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걸 추가로 하나를 더 받으신 거고 저기에 본가를 팔고 저기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주거나 저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걸 나중에 프리미엄 붙여서 파시거나 하는 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드리려는 이분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첨은 되셨어요. 당첨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집을 정리해서 뭐 여기 들어가실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약 당첨 계약일 날 하필이면 순번이 늦게 뽑혀가지고 동호수가 아주 비인기가 됐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3교대 출퇴근으로 인한 피곤함과 당장 눈앞에 수익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나태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음이 나태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저를 따라서 재테크 공부하고 절약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항상 옆에 있어주겠다. 이런 분이 또 필요합니다. 믿어주겠다. 해서 고맙지만 데이트할 때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핫플레이스도 못 가고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니까 참아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같이 하고 싶은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는 그 전자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친구도 오케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만나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데. 책 읽는다. 아니 책 읽는 게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재테크 공부를 하고. 그렇지 그런 건 좋은데
그게 데이트인가 아니면 이거 스터디 그룹인가라는 생각도 아니 들어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면 데이트죠. 그래서 그럼 여자친구분과의 유대감이 그럼 좀 많이 형성이 되셨냐?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여자친구분이 네. 그 진심으로 재테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참아줄 만한 기간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참아줄 수 불만이 있어도 그래. 뭐 아쉬운 게 있어도 그래. 네. 할 수 있는데. 참을 수 있는데. 결론은 지금 나도 너무 좋다. 네. 나도 독서하고 투자할 거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참아주는 느낌. 이해를 해주고 가끔 이제 좀 그런 이제 눈치를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우리 뭐 이번 주 기념일인데 뭐 어디 안 가? 그러면은 그래? 가로수길 오늘 기념일이니까 뭐 우리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여기 가자. 거기는 커피가 카누야.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그래 뭐 좋네 프리미엄. 약간 이런 느낌. 아직까지는. 맙소사. 근데 이게 한 4개월 더 가면 싸움 납니다. 그렇죠. 싸움 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분양권 아파트가 1주택으로 반영돼서 다른 투자하기도 뭐하고요. 네. 당장 수익이 눈앞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막막하거든요. 당장에 뭐가 안 보일 때. 네. 그리고 저축을 하고 나서 이제 저축할 때는 막 투자해야지 하는데 막상 투자를 딱 하고 나면 돈을 다 털잖아요. 네. 돈 털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또 다시 또 저축해야 되니까. 야, 다시 이거 제자리 언제 되지? 연구하고. 이거 언제 뭔가 좀 유의미하게 바뀌지? 내 인생은 막 하면서 잘하고 있는 건지가 되게 애매해요. 내가 잘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 감정은 누구든 겪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겪는 누구나 거죠, 이게 실제로 플러스가 나건 마이너스가 나건 간에 네. 물론 이제 플러스가 눈에 보이게 막 5억에 샀는데 10억에 확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네. 특히나 그런 게 안 보이는 초기에 특히 초반에는. 부동산도 더합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말에 사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3개월 된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전에 그걸 이분이 실행력이 좋은 건지 좋게 표현하면 그건데 공부를 2달 전부터 시작하고 2달 만에 바로 이렇게 뭔가 분양권을 어딘가에 덜컥 사셨다라는 게 원래 연고는 강원도고 서울은 직장이고 천안에다가 이걸 사셨어요. 그냥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그럼 사실은 저는 약간 겁이 날 것 같아요. 저의 성향은. 잘 모르는 동네. 있죠. 투자라는 게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하면 뭐 더 좋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사실 지금 느낌상은 막 급하니까 내가 마음이 막 급하니까 돈도 있으니까 우선은 하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결국에 또 반대로 나태해지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 그러니까 계속 나태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했는데 사실 이분은 3천만 원 이상 모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뭐 월 150만 원 정도는 이제 꾸준히 저축을 하신 거예요. 원래 또 가난에 좀 그런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술과 외식도 좀 하셨겠죠. 이런 거 조금 줄이니까 이제는 200도 된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 달도 더 나오고 하는데 그걸 여행 같은 거 가긴 했지만 이제 다 저축합니다. 그래서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나 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게 지금 좀 스트레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서 이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닉네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엄마 좀만 기다려. 뭔가 어머님께 효도해드리고 싶고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빨리 뭔가 결과를 내고 싶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예요. 지금 당장 아끼느라고 어머니랑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외식 같은 것도 다 참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싶지만 그런 것도 다 참고 그리고 언젠가는 무언가 큰 걸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게 맞는지도 사실 애매하고 어머님한테 나 이렇게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라 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데 당장에 또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혹독하게 스스로를 채찍질을 계속 난 더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막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다 겪는 거다 우선은 누구나 다 겪는 거고 저축을 뭐 70% 80% 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건 모순이죠. 그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연봉이 한 4억 되시면 80% 저축해도 한 달에 많이 써요. 그렇죠. 충분히 쓰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데이트도 좋고 주변인한테 베풀면 더 좋고 뭐 엄마 요즘에 뭐 좀 심심해 보이는데 같이 여행이나 갈까 하면서 어디 갔다 오면 좋죠.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뒤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라는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나름 내린 정리인 겁니다. 이 연봉이 꽤 그래도 높으시잖아요. 이 나이 또래 26살에 저 정도면. 근데 이게 연봉이 높다 보니까
이 연봉에서 한 7, 80%를 떼고 30% 저축하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버는데 이거밖에 못하는 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연봉이 그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연봉이 한 5, 6천 정도 버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고 그냥 연봉 한 2,500이다. 연봉 2,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연봉이 2,500 정도인 분이 그냥 생활비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내가 지금 70% 저축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치. 생활비인 거죠. 생활비. 나는 요만큼 쓰는 게. 그러니까 나는 고액 연봉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고액 연봉이 아닌 지금 내가 연봉이 작은 사람들도 나중에 연봉이 올라갔을 때 그때 씀씀이가 안 늘어나거든요. 나는 적게 벌어라고 생각하고 요만큼으로 가둬놔야지 버는 족족 써버리게 되면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될 때 그만큼 더 많이 써버리게 돼서 처음에 통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막 답답한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버는데 이것도 못 해주나? 여자친구랑 뭐 핫플레이스도 못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돈이 없다. 버리시라. 난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말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대학 간호사고 연봉이 뭐 6, 7천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여자친구분도 동종업계에 계셔서 얼마 버는지 웬만하면 동종업계 분들은 안 사귀는 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자친구분이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걸 받아들인 건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물 대신 먹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뭐 제로 콜라라고 할게요.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되죠. 사실. 뭐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그렇게 뭐 또 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드세요. 요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천만 원 모으면 뭐 할까? 그래서 끝없는 투자를 반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부자가 되고 싶으신 게 되게 강렬한데 저는 여기서 그건 것 같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증.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려면 간호사를 하면 안 됩니다. 빙고. 그게 이제 비단 간호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근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왜냐면은 그건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주변의 간호사들보다는 더 빨리 달리어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창업한 사람들, 무슨 뭐 사업가, 뭐 무슨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만큼 더 빨리 부자가 되기는 어렵단 말이죠. 절대. 그러니까 지금 뭔가 27이시기도 하고 빨리 엄마 고생하시니까 엄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빨리 부자 돼가지고 빨리 뭔가 효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상황이 그렇게까지 속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로소득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부자가 될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무조건 빨리 엄청난 부를 축적할 거야. 그러면 근로소득자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근근히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해야 되는 선택을 뭔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사업 같은 거를 뭐 해서 추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근로소득을 아껴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그걸로는 막 엄청난 부자가 될 수는 없고 될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 막 아주 막 하락장 때 막 진짜 그건 운. 엄청 상황이 안 좋을 때 막 갭 투자로 막 저처럼 막 몇십 개 막 사서 막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 그랬는데 막 진짜 시기가 잘 맞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재테크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생각은 버려라. 인생 역전의 꿈은 버리셔라. 재테크를 해서 물론 효율적으로 돈을 잘 모을 수도 있고 불려 나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게 요번에 특히나 코로나 겪으면서 급격하게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그건 희망도 아닙니다. 그냥 약간 희망으로 망상을 돌리면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에 뭐 큰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재테크는 약간의 촉매? 내지는 뭔가 좀 효율적으로 불려주는 플러스 알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확 뒤집어줄 수 있는 기회나 계기는 거의 정말 잘 찾아보지 않는다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게 특히 뭐 재테크로 부자가 된다는 게 지금 27이시니까 30에 된다. 이럴 일이 많이 없고요. 대부분 막 40, 50 막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단기간에라는 거는 제가 지금 적었지만 주식하고 코인은 됩니다.
이쪽은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흐름을 막 계속 타는 거야. 네, 2배 뛰기를 뭐 한 10번 해. 그러면은 1000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막 슈퍼개미 분들 보면 막 3억 가지고 막 200억 만들고 하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는 하면 되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인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지금 말하는 뭐 끝없는 투자를 반복하면 한 4, 5년 안에 엄마 효도하고 뭐 나 부자 되고 하기에는 지금 단순히 근로소득자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상황도 지금 어쨌든 상승이 많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는 끊임없이 외롭고 궁핍하고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맞습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소득자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아껴야 되는 거긴 한데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줄여야 되는 거지 뭐.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다. 하고 계신 게 돈을 좀 아끼면 식사를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고 네. 주변에서 얻어먹고 네. 저 정도면 할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잘하고 계신 거야. 그거 외에 힘든 게 없다면 도대체 그러면 맨발로 무슨 다니시든가.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 잘하시죠. 맞아요. 여기서 더 힘들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기를 당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근데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굳이. 근데 이제 이분이 나태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빡세게 살아. 그치. 군대도 막 약간 특전사 막 이런 거야. 막 이런 거를 막 갔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행정 무슨 뭐 사무 보조 뭐 이런 거로 이제 갔다고 치면 이게 맞나? 나막 천리 행군하고 했었는데 너무 널널한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원래 너무 빡세게 사셔가지고 지금도 일반인들 대비하면 엄청 빡센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나 널널한가? 나 한 95% 저축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스스로 나태지옥에. 여기가 지금 나태지옥 그거죠. 나태지옥에. 근데 저기 보면 저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 산발이 같은 게. 그러면 저 가운데 쪽은 좀 덜 뛸 거예요. 여기요. 이거는 과학을 배운 이과라면 알 수 있죠. 거기서 여기 있어야지. 이 바보 같은 문과들. 여기 문과들 여기 문과입니다 이거. 요 정도까지는 다 문과예요 이분들. 이분은 똑같은 나태지옥에 떨어졌다 치는. 네네네. 나는 이렇게 달려서는 안 돼. 더 힘들어야 자고 일부러 절로 가시는 일로 나가는 거. 일로 나가는 저기서 뛰고 있어. 네. 일부러. 네. 그러실 필요는 없다. 여기 있어야지. 여기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기대서 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산책에 산책. 생각보다 널널한데 하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뛰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널널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어떨 때는 우리가 수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더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내가 힘들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거나 잘못된 그런 거 아닙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밖에서 뛰다가 지금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무 널널한 내가 거지. 너무 널널한가 해도 여전히 이게 지옥 맞나? 여기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사는 건 맞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정리해 보면은 자산이 한 1억 2천 정도 되시는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분이 조급한 것도 있고 큰 부자 되고 싶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주식이랑 코인을 잘하면 진짜 막 1000배 벌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그게 다 되는 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롤모델이랄까 나의 모습으로 삼아서 가는데 저기에 넣은 거 보면 이분 그렇게 아껴가지고 원금 2천을 넣어서 주식이 500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저게 5월 기준의 평가 잔액이니까 지금 더 빠졌잖아요. 지금은 한 뭐 300 됐으려나 코인도 더 빠졌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게 있어요. 원금이 2천인데 500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테마주도 한번 들어가 보고 바이오 바이오 네. 뭔가 그 한창 날릴 때 투기에 투심이 좀 있는 그렇죠. 그런 거에 넣었다가 4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지. 네, 웬만해선 주식이 막 반토막 나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토막 날 정도였으면 중간에 손절도 하고 막 하는데 약간 그 한 방을 노리시다 하다가 물타기까지 하고 네. 저 상황에 왔는데 아마 코인도 네. 코인도 4분의 1 토막 난 거 보면은 뭔가 좀 알트코인 좀 잡코인 이런 것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다.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천안 분양가 2억 3천짜리 사셔가지고 네. 프리미엄 주고 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은 프리미엄 2천. 저거죠. 지금 살고 계신 원래는 2천에 뭐 40인가 그랬었는데 네. 임시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에 6개월 연장을 하는데 그때 임시로 한 7천에 32에 살아나가 그리고 끝나면 이게 2천에 70으로 올려달라고 하셨대요. 2천에 70. 네. 10월부터는 그래서 그거 여기엔 살 생각이 없고 2천에 70 너무 세네. 너무 셉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동네 비싸요? 뭐 좋은 집이요? 그랬더니 한 거의 30년 된 주택이래요. 네네. 그런데 거기가
대학가 근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불러도 들어오는 요즘에 거예요. 월세 엄청 비싸졌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전세도 비싼 게 왜 네. 우리 그 있잖아요. 청년 뭐 혹은 그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거의 한도가 한 1억 언저리까지 나오다 1억이요. 보니까 언더가 글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싼 집도 다 막 9천 1억이. 네, 거기부터 시작을 해. 왜 내 돈 아니라 거기서 빌려올 수 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세 지원이 좋지만 나에겐 좋은데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전체적인 전세 시장 가격을 쓸데없이 올려놓는. 네, 저는 전세 지원보다는 월세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세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저리로 빌려주니까 맞아요. 저가 주택들이 다 다 올라갔어요. 뻥튀기가 돼버려요. 네. 부채가 7천만 원이네요. 근데 보증금 대출 5천? 저게 그거예요. 네. 지금 저 임시로 7천 네. 올렸을 때 이거 5천이 올렸을 필요해서 때. 네. 땡겨 왔는데 이제는 유주택이라서 저건 연장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마통은 요거 사실 때 예, 요거 저거 프리미엄 주고 하면서 할 때 넣는 그러니까 거죠. 저게 이제 코인에 들어가다 버려 네. 분이 이 마통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끊어오신 지금 거죠. 속상한 거는 그러니까 잘 모으시는데 저축은 진짜 잘하시는데 저축해서 이제 우선 여기에다 좀 잃었고 잃다 보니까 부동산이다 해가지고 네. 이제 다 대출을 땡겨가지고 어쨌든 사시는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근데 이제 순자산이 4,850인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많아요. 왜냐면 27이시니까. 근데 이걸로 이제 외지에 사시다 보니까 집도 얻어야 되고, 예. 집도 얻어야 되고 지금 아파트 이거 또 잔금도 내야 되고.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하잖아요. 입주 시기가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네. 내년 1월이에요. 내년 1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월이 말이 그러네. 내년 1월이지. 이제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네네. 네. 그 정도 상황이라서 네. 저 돈을 어떻게 빨리 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라고 보면 쉽지 않네요. 그렇죠. 정말 뭐 고시원 들어가서 뭐 보증금을 2천 빼가지고 빨리 땡기고 뭐 아니면 그치지. 지금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뭐 대출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전세를 넣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전세 물론 이제 거주 의무나 이런 건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낙관할 수만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최악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들어오면 되지 하는 건 나의 최선의 어떤 계획인 거고 희망인 거고 전세도 안 들어오고 대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투자고 뭐고 절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게 변동성 있는 네. 투자입니다. 네네. 주식 코인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네, 그런 거지. 뭐 그때는 또 분위기 좋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게 가장 위험한 게 네. 내가 무언가를 앞으로 코앞에 닥쳐올 확정적인 돈이 필요한 게 뭔가 있다면 아예 저런 거 손을 안 대는 게 맞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양가 2억 3천짜리 사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 잔금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내가 몇 천 부족한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아마 이걸 그때 파셨겠죠. 팔아서라도 이제 자금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이 분양가에서 모자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주식이랑 코인으로 불려가지고 내년 그쵸. 1월에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케이스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로또 매주 1등 맞으면 돼요. 이분이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뭔가를 계획했으려면 저 부동산 네. 2억 3천에 대해서 중간에 저걸 프리미엄 받고 파실 게 아니었다면 잔금 마련할 걸 지금부터라도 과거에서부터 사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저게 1번입니다. 요거 잔금 준비가 안 되면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빠듯해요. 아, 빠듯해요. 빠듯하게 그 빠듯하게가 뭐냐면 저 마이너스 통장 한도 3천 남아 있잖아요. 아, 네. 저것도 끌어 당기고 여기서 플러스 3천이 나오니까. 네. 아. 땡기고 뭐 이것저것 그리고 저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하시려고 10월에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요거죠. 7천 중에 5천은 대출 빚 갚아야 되고 갚아야 되죠. 2천이 남는데 2천짜리가 아니라 1천 밑으로 뭐 500에 얼마 뭐 좀 이런 식으로 먼 가서 곳으로 예. 네, 여기서 또 추가로 더 나오면 스스로를 진짜 이제 나태지옥 이 사이드로 계속 몰아넣는 나태해질 일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조만간 이거 해결되겠는데 네, 시간 지나면 네, 이거 해결될 바로 거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잔금 치를 준비 잘 하셔야 되고 이분은 뭐 지출 통제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료 양압기 이거는 저게 뭐
저거요. 네. 저도 양압기 쓰고 있거든요. 네. 코골이 코골이. 무호흡증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저거는 이제 수명이 단축된대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친구 생일 같은 거. 왜냐면 지금 이 나이 때가 친구들 잘 챙기는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막 네.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하는데 축의금 이런 거 나가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분이 취업을 못 하신 분이다. 그러면 결혼할 때나 뭐 이럴 때 안 찾아가거나 좀 축의금이나 부조를 잘 못해도 친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잘 살고 있어. 아주 간호사로서는 튼튼한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네. 결혼식장도 안 온다. 축의금도 3만 원? 막 이러면 네네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뭐 음료 아껴야 될까요? 음료 3만 원? 아니 왜냐면 물도 0칼로리잖아요. 그러게. 물도 0칼로리니까. 근데 식비도 조금 써요. 3, 40이면. 아 진짜 뭐 데이트 비용도 없어요. 없어.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휴대폰 요금도 휴대폰에 인터넷에 뭐 알뜰폰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미 줄일 대로 줄였고 없어. 보험료가 약간 눈에 밟히긴 하는데 저건 어머님이 가입해줬고 양압기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험 가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신대요. 저거는 뭐 줄이면 줄이겠지만 아무 무방비 상태라서 저것도 애매하고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은 늘 필요하거든요. 네.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네. 그때보다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상부상조하는 건데 네. 이만큼 줬으니까 이거 아까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울 사이면 끝내야지. 그치, 아까울 사이면은 아예 안 주는 그치 게 맞고. 안 주는 게 맞는데 네.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아깝더라도 모으시고 차라리 다른 것에서 아끼셔라. 그래. 그래서 저는 옛날에 10만 원 정도를 아예 빼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70% 아끼기로 했다. 그러면은 한 75% 80% 아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연말에 120만 원 모이면 뭐 예를 들어 뭐 거기서 나갈 거 나가고 남은 돈 가지고 거기서 뭐 또. 뭘 먹든지 그치.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쥐어 짜서 맞습니다. 마른 오징어 한번 쥐어 짜자. 이 부분 예비비가 없어요. 예비비가 없어 지금. 전혀 지금 본인 옷도 안 산다고 했지만 태어나서 네. 진짜 죽을 때까지 옷 안 사진 않잖아요. 네. 그거 계산해서 뭐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네.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15만 원 정도 좀 예비비를 좀 잡아놓으시면 따로 빼서.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남으면 뭐 어머님과 뭐 멋진데 말고 그냥 뭐 강릉 쪽에 계시니까 강원도 계시니까 제가 이분이 너무 가볍게. 조급함에 시달리는 것 1박 2일 같아가지고 전화하면서 그걸 여쭤봤어요. 만약에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그냥 만약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의 수명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럼 뭐 하고 싶으시냐? 네. 갑자기 음악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참는 이유는 네.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내 수명이 안 남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네. 코인에 넣어가지고 대박을 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뭐 하시고 싶으면 어머니가 일본을 되게 좋아하셔서 일본 여행 같이 가고 싶대요. 지금 수준에서 일본 여행 못 갈 정도의 재력이냐? 그것도 아니죠. 어머님도 집도 있으시고 네. 민간 임대도 되셨고 그렇습니다. 뭐 어머니가 물론 여행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득이 적으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지금 노후에 대한 걱정이 이분한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라. 물론 이제 내년 초까지 마련해야 되는 잔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 시기라도 지나면 본인이 겪고 있는 딜레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이게 가족들을 대하는 거에서 이게 맞는 건지 뭐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 자체가 네. 이분은 특히나 닉네임에서 엄마 좀만 기다려 50년만 이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소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아니더라도 뭐 강릉. 일본은 어차피 지금 비자도 안 나와서 못 간다고 합니다. 딱히 줄일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비비를 조금만 더 만들어 보자 네. 정도 몇만 원이라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우선은 좀 멈췄으면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렇죠. 분양을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지금 분양권 사놨으니까 지금 잔금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데 혹시나 변동성이 있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우선 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하시는 거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조금 중단. 7천만 원이 지금 필요하시니까 거의 뭐 6개월, 7개월 빡빡하게. 남았으면 빡빡합니다. 빡빡하네요. 이란 전세 세입자 확보하고 싶어요. 저건 희망상. 주변 시세는 물론 2억 5천이라서 저대로 받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쫙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나만 세입자 받을 거야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그리고 이제 해보셔야 세대가 되고.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입주장일 때는 또 약간 좀 흔들흔들하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치는 좀 잡아놓으세요. 네. 요거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수준 이하로? 근데 지금 서울이신데 사실 1,000만 원 수준에 네. 3, 40 정도의 월세가 있기는 있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분이 간호사하고 3교대다 보니까 네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네. 택시를 타야 되는데 네. 30만 원짜리 월세로 가나
50만 원짜리 월세를 사나 택시비 생각하면 그게 그거가 돼버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3교대시기 때문에 멀리 살 수는 없어요. 없어. 그게 그거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근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거기에서 조금 이제 산 동네 쪽으로 많이 걸어 올라가면 네. 교통비는 더 많이 안 되는 쪽에서 자전거로 그러면 어떻게 안 될까요? 자전거. 내리막길은 괜찮겠는데 아니 그래도 남자분이 네. 이거 하니까 건강도 생각해서. 아니면 그런 거 요즘 뭐 자전거 전기 자전거 약간 오르막길 전기 좀 자전거면 뭐 6, 70안에 다 해결되니까. 그런 것들로 하든 어쨌든 지금 보증금 저 수준에서는 네. 7천에 32는 당연히 유지 못하고 2천에 70도 너무 비싸고 자전거로 30분 이내로 어떻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왜냐면 그러면 꽤 싸지는 동네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전거 그 정도면.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뭐 늘어나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잘하고 하면서 있다. 네. 네, 너무 잘하고 소득도 늘어나실 거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셔라. 괜히 그 조바심 내는 것 때문에 어설프게 결정하는 투자 자체가 내 발목을 잡아버릴 수 있다. 지금 코인이나 너무 주식처럼 급해요. 조급하신 것 같아요. 인생 깁니다. 뭐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은 제가 27살 때 네. 보다 돈이 많으세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저 27살 때 중2쯤 됐나? 네, 저도 27에 이제 취업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막 조급하게 막 3년 안에 나는 뭐 100억 부자 막 3년 안에 막 은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하실 거면은 한 40, 50 정도의 플랜을 세우시는 거지. 뭐 요즘 뭐 파이어족 뭐 많지만 그 파이어라는 건 저는 금융자산 쪽에서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 쪽은 운 좋아서. 부동산 쪽은 그게 원래 잘 되는 시장은 아니다. 좀 길게 보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천한 집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하시면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